안녕하세요. 제이슨 라다의 제이슨입니다. 제가 오늘은 퇴근해서 옷도 안 갈아입고 지금 촬영을 잠깐 하려고 자리에 앉았어요. 지금 밖은 저녁이 됐는데 퇴근하는 길에 간단하게 촬영할 수 있고 굉장히 유용한 정보가 될 것 같아서 오늘은 PT 시험에 관한 얘기 중에서 마이크 위치에 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거를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일단 PT 시험은 컴퓨터가 채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헤드셋을 착용하고 시험을 보게 되는데, 헤드셋에 달려있는 제가 비슷한 건 없는데 이렇게 마이크를 입안에 이렇게 놔가지고 그걸로 이제 음성이 들어가서 컴퓨터가 채점을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마이크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왜냐면 시험을 아무리 잘 봐도 마이크를 통해서 내 목소리가 잘 들어가지 않는 경우 점수가 제대로 안 나오겠죠. 예전에는 제가 그 블로그나 커뮤니티에는 제 경우를 예로 들어서 전 눈앞에 마이크를 뒀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마이크를 그렇게까지나 올려야 될까 하고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마이크 위치가 괜찮고 처음 시험 보러 가면 좀 당황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마이크의 위치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콧바람이에요.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바람. 그 두 가지 바람. 왜냐면 그 시험장에서 쓰고 있는 마이크의 감도가 굉장히 좋아요. 핸드폰이든 어떤 거든 마이크를 굉장히 가까이 대고 하면 바람 소리 때문에 아무 소리도 안 들어가잖아요. 실제로 시험장에 가서 마이크를 입 바로 앞에다 두고 테스트를 해보시면 그렇게 이제 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실제 시험장에 가셔서 마이크를 입 바로 앞에다 대고 테스트를 해보시면 바람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고 이제 제 귀에도 말하는 게 바로 들리는데 이거는 바람 소리가 너무 많이 난다, 이렇게 이제 자기가 스스로 테스트를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자기 코와 입에서 나오는 바람에 멀리 떨어지면서 목소리는 최대한 잘 들리는 곳, 그 공간을 찾아야 하는데,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이걸 마이크라고 가정하고 코김이라고 하나요? 코에서 바람을 내뿜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정도의 각도, 이렇게 손가락을 놓고 내 바람이 닿나? 해보시면 제 코 바람은 여기부터 요 정도를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바람은 교차되게 앞쪽으로 나가고 있어요. 본인이 한번 테스트 해보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결국 그 바람을 피해서 만약에 논다고 하면 제가 A4 용지를 하나 사실 준비해 놨거든요. 이게 입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힘들어서, 요게 보이시나요? 요게 사람의 얼굴인지 모르겠지만 얼굴이라고 가정을 하면 코에서 나오는 바람은 요렇게, 입에서 나오는 바람은 요렇게, 입에서 나오는 바람, 코에서 나오는 바람, 이런 부분에다가 이렇게 손가락을 대서 테스트를 해보시면 실제 특별한 구조를 가지지 않은 분들은 다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사실 저는 근데 시험 볼 때 그래서 해외 커뮤니티 보니까 눈앞에 대고 했다 라는 얘기가 많아서 저는 실제로 눈앞에 댔습니다. 그쵸. 코 바로 앞부터 눈까지 얼굴에 오히려 가깝게 붙여서입니다. 얼굴에 좀 떨어지면, 그쵸, 코에서, 여기가 코죠? 코에서 떨어져서 꽤 멀리 놓는 경우엔 또 거기에다 이렇게 마이크를 달면 바람이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곳은 코에서 눈 사이 공간이면서 앞쪽에 요 정도, 제 손가락에 마이크가 있다고 가정하고 제가 숨을 내쉬어도 전혀 바람이 닿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내려서 코 바로 앞에나 하면, 네, 제가 만약에 시험을 뭐 이제 한 문제 한 문제씩 풀다가 하는 순간, 그쵸, 바람이 들어가고, 그게 뭐 40초 동안 말해야 되는데 38초를 하고 제가 하는 바람이 들어가면 뭐 당연히 제대로 채점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네, 그 공간에 놓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눈 앞에 놓으셔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어떤 분들은 이제 불안하다, 이게 목소리가 제대로 들어갈까. 그래서 스피킹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꽤 큰 목소리로 얘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절대 그 바람이 닿지 않는 곳에 마이크를 위치시키는 거, 이 두 가지가 꽤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그 어떻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 마이크를 굉장히 입에서 멀리 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시험장에 가셔서 테스트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거든요. 그때 테스트를 해보면 얼마나 많은 숨소리가 요 마이크로 들어가는지 아실 수 있고, 그러면 그 정도 공간, 제가 말씀드렸던 코와 눈 사이 앞에 이런 정도 공간 아니면 숨소리가 들어가지 않는 곳을 찾을 수 없겠구나 라고 그때 가서 아마 느끼실 것 같고, 자, 그래서 실제 시험장에 가시면 입 앞에다가 마이크를 대고 일단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그 마이크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뭐 무한대는 아니지만 꽤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거든요. 그때 입 앞에다 일단 마이크를 대보고, 그 코에서 나오는 바람, 입에서 나오는 바람을 내뱉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면, 그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생각나면서 진짜 놓을 수 있는 공간은 이 위쪽밖에 없구나 라고 이제 느끼실 것 같고, 뭐 마음 편하게 그냥 꽤 높게 올리시고 목소리를 뭐 적당히 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뭐 스피킹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목소리 크기에 대해서 하는데, 사실 뭐 인도나 중국 애들 아니면 다른 나라 애들은 굉장히 크게 하다가 쫓겨나는 경우, 아니면 뭐 경고를 먹고, 한국 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제가 들은 것도 그렇고 제가 뭐 경험을 해본 것도 그렇고, 너무 작게 하시면 사실 제대로 채점이 안 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남에게 방해를 주지 않을 만큼 꽤 큰 목소리로 자신감 있게 말씀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제 일반적인 그냥 목소리 톤이거든요. 그냥 뭐 사람을 만나서 말하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시험이라고 하면 이렇게 약간 큰 목소리로 손을 움직여서 과장해 가면서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조금 평소 때 자기 목소리보다 조금 크게, 그리고 너무 크게 소리 지를 필요는 없는데, 준비를 하실 때도 평소보다 훨씬 더 큰 목소리, 너무 큰 목소리는 아니지만 꽤나 큰 목소리, 그리고 분명한 목소리, 그리고 제스처를 많이 이용해서 그렇게 시험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정확한 스피킹에 대해서 더 자세한 얘기는 다음 영상에서 들려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제이슨을 하다의 제이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